안녕하세요. 전력연구원에서 미세먼지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성진호 선임연구원입니다. SF6 처리 기술을 연구하는 김미영 선임연구원입니다. 요즘 봄부터 초여름까지 미세먼지가 특히 심해져 마냥 하늘이 맑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황사와 함께 오는 미세먼지는 다시 마스크를 챙기게 하고 저희 활동을 불편하게 해서 좋은 계절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미세먼지 말고도 걱정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올해는 유난히 벚꽃이 빨리 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인데요.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최근 폭우나 계절 날씨를 보면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미세먼지까지 정말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요즘인데요. 이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에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들인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미세먼지와 먼지는 크기와 구성 성분에 따라 구별됩니다. 일반적으로 먼지는 보통 집안에서 발생하는 흙, 모래, 털, 가루 등과 같은 입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입자는 대부분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큰 크기이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세먼지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공장,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먼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비교적 큰 입자이며 미세먼지는 대기오염 물질로서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미세 입자를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세먼지는 그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폐에서 뇌까지 직접 침투해서 천식, 폐질환, 심장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는 미세먼지를 암 유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함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대기오염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미세먼지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대기오염의 발생 원인을 줄이고 대기오염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공정,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9년 발전 부문의 초미세먼지 총 배출량은 약 22,000톤으로 국내 총 배출량의 7.7%의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한전 전력연구원은 전력그룹사의 청정하고 안정적인 전력 생산을 위해 석탄 발전소에서 굴뚝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측정 기술,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저감 기술, 그리고 발전소 주변에서 생성되는 2차 미세먼지의 생성 메커니즘을 확인하는 거동평가 기술 개발을 통해 전 주기적인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측정 기술 분야의 경우 전력연구원에서는 굴뚝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기술 이전을 완료하여 발전소 확대 적용에 대한 기틀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또한 현재 발전소에서는 굴뚝으로 배출되는 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정부, 관리기관에 정보를 전송하고 국민들께 공개하는 미세먼지 농도 측정 설비의 정확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운영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먼지 정보를 국민들께 보다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감 기술에 있어서는 발전소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정전기를 이용한 집진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은 큰 먼지에 대해서는 높은 제거율을 보이지만 작은 먼지에 대해서는 다소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작은 크기의 먼지를 큰 먼지로 결집시키는 미세먼지 특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키운 먼지를 앞서 말씀드린 집진 기술을 통해 제거하는 것이지요. 이 기술은 현재 중부발전 보령화력에서 실증까지 마쳐 기술 이전을 통한 확대 보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전력그룹사 및 민간발전사에 적용된다면 현재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40%포인트를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기술 측면을 살펴보면 전력연구원은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성분, 미세먼지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 물질 및 기상자료 등 총 26종을 이동하며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재 발전소 주변 대기질 측정을 통해 계절별 미세먼지 거동 특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 자료는 전력연구원 내에 구축한 2차 미세먼지 거동 평가 시스템에 적용되어
발전소 주변에서 생성되는 2차 미세먼지 생성량을 평가하고 발전소의 2차 미세먼지 생성에 대한 기여율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전력연구원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측정, 제거, 거동평가 기술 분야의 연구 성과물이 확대 적용되어 현안 이슈를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 및 발전사 참여, 기술 교류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력산업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미세먼지 현안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산학연과 폭넓은 연대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SF6는 유플항이라고 하는데요. 전력 설비의 절연을 위해 사용하는 가스입니다. 절연 성능이 매우 우수해서 현재 많은 전력 설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전력 설비나 기기 안에서 불이 나면 바로 꺼지게 하는 소화기 같은 역할을 해서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필수적인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이송하고 가정으로 보내는 송변전, 배전 단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SF6는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가스이지만 사실은 매우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이산화탄소와 비교하면 23,900배 지구를 더 덥게 하고 대기 중 머무르는 시간도 3,200년이나 되어서 온실가스 중 지구온난화 지수가 가장 높은 물질입니다. 최근 뉴스나 신문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죠. 그만큼 세계 여러 나라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 또한 예일 수 없겠죠? 한전은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 유틸리티인 만큼 SF6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SF6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절연가스를 SF6에서 친환경 가스로 바꾸기 위한 친환경 배기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SF6를 사용하지 않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설비의 SF6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리고 사용되지 않는 SF6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서 한전은 사용했던 SF6를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실제로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SF6의 회수 정제 기술입니다. 전력 설비가 SF6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으로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는 기존의 전력 설비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이때 노후되어서 폐기하거나 불량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전력 설비에 채워져 있는 SF6를 회수하고 정제 과정을 거쳐서 재사용합니다. 보통 폐기 설비에 들어있는 SF6는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바로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력연구원은 절연가스 속에 있는 SF6와 불순물 간의 어는점과 노는점을 이용해서 불순물은 없애고 99% 이상의 고순도를 가진 SF6로 정제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정제된 SF6는 필요한 전력 설비의 절연가스로 다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전력연구원은 앞서 말씀드린 친환경 전력 설비로 대체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SF6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분해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SF6는 낮은 온도나 보통의 조건에서는 매우 안전적이어서 분해되지 않지만 플라즈마, 촉매, 열 등의 방법으로 분해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는 열분해를 통해 분해합니다. SF6를 100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 노출해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분해 물질들 역시 인체와 대기, 수질 등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중화와 같은 방법을 통해 무해하게 만들어서 없애는 기술을 개발했고 이를 무해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SF6의 분해 및 무해화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LPG나 수소와 같은 연료를 연소시켜서 분해로를 1000도까지 매우 뜨겁게 만듭니다. 이 고온의 분해로에 SF6를 주입하면 S와 F의 분자 결합이 약해지면서 스스로 분해되어 HF나 SO2 등의 분해가스가 나옵니다. 이 분해가스는 매우 고온이면서 산성물질을 많이 포함하기 때문에 처리 설비를 부식시키고 배출되었을 때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다량의 물을 뿌려서 1000도에서 70도까지 빠르게 냉각시킵니다. 그 후 2차로 HF, SO2와 같은 다량의 산성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염기성 물질로 중화해서 액상 혹은 고상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깨끗해진 가스만 밖으로 배출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분해로를 안정적인 고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30시간 이상이 필요하고 다시 분해를 위한 실험 과정 그리고 작업을 마치고 온도 하강 과정만 해도 일주일의 연속 운전이 필요해서 전력연구원 연구진 4명이 24시간 이상 밤을 새우며 열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전력연구원은 이런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2022년 9월에 상용급 SF6 분해 및 우회화 설비를 준공하였습니다. 상용급이란 실제 현장에 바로 도입해서 쓸 수 있는 규모를 의미하고 이렇게 준공된 설비는 연간 60톤의 SF6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대략 약 140만 톤이니까 꽤 많은 온실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실증된 설비는 연소긍정 시험을 통해 분해율 95% 이상, 무해화율 99% 이상의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현재는 2톤의 SF6를 분해하여 실증 연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SF6 정제와 분해 기술은 연구 성과물이 그대로 현장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가 종료되고 나면 바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한전의 온실가스를 대용량으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는 것입니다.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온실가스 저감을 인정받으려면 정부가 인정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전력연구원은 SF6 정제와 분해 기술 각각을 적용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을 개발하여 인증을 신청했습니다. 그중 2023년 3월 정제 기술을 적용한 방법론이 먼저 등록이 되었습니다. 한전의 5번째 온실가스 방법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방법론이 등록된다면 SF6 1톤당 6억 원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이라는 매개를 통해 환경도 살리고 수익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전력연구원은 SF6의 회수, 분석, 정제, 분해라는 통합 기술을 통해 온실가스 전주기 처리 기술을 확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립한 기술을 한전뿐만 아니라 전력그룹사, 공공기관, 민간 기업까지 다 함께 활용하여 국가 온실가스 저감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2021년, 2022년 국가철도공단, 한수원, 서부발전과 기술 활용을 위한 탄소 중립 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그 일환으로 서부발전과 함께 2023년 3월 수소를 활용한 SF6 분해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과제를 착수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2026년까지 기존 분해 기술을 고도화하고 분해 과정에서 생성되는 미량의 온실가스도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전력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하고 있는 노력들을 설명드렸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기술 각각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환경과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한국전력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니까요. 열심히 밝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전력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발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관리 기술로 맑은 하늘을, 풍변전 배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SF6 처리 기술로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청정 전력 공급을 실현하겠습니다. 제로 포 그린 한국전력.